책에 관해서 첫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 기록집이 이제 나왔잖아요. 10주기 기록집. 책이 나온 느낌이 어떠신지, 또 읽어는 보셨는지 가족분들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읽으신 거 맞죠, 어머니? 사실은 조금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연극도 해야 되지. 너무 바빠서 사실 죄송하지만 꼭 읽겠습니다. 네, 읽으셨어요? 저 안 읽고 올 뻔했어요. 그런데 박희정 작가 선생님이 생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야 된다고. 근데 책을 딱 펴는 순간에 한 뭐 3장 읽고 나니까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가 않아서 바로 문자 막 했습니다. 문자하고 통화도 한 것 같은데요. 파일로 보내달라. 좀 키우고 싶어서. 근데 한 5분 정도의 우리 생존자하고 형제자매 걸 보내줘서 읽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읽고 왔습니다. 네. 오디오북의 도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틀어놓고 있으실 수 있게. 네,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인 책은 아직 못 읽었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다라는 건 또 느낌이 남다른 거잖아요. 어떤 뭐 느낌이나 이런 기분이 드시는지. 제가 약간 보태면 두 분은 책으로 나오신 걸 못 읽으셨을 뿐이지 저희가 원고 각편은 매번 가서 보내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쓰고 사실 이래서 원고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 다 보셨습니다. 그죠, 어머니? 호성 어머니 매번 회의 때마다 계셨는데. 네네. 보기는 보는데요. 사실 그 볼 때뿐이고요. 남는 게 없어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은 되기는 한데 사실 안 읽지는 않아요. 읽기는 읽어요. 근데 앞에 부분 읽으면 뒤에 부분 가면 앞에 부분 생각이 안 나요. 이해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작가 선생님들 숙제를 막 계속 내주고 이거 언제까지 읽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읽긴 한데 읽으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었나. 예, 까먹은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생각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읽다 보니까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 권의 책에 압축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을 준비하시면서 조금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마음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백서를 내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딱 2년 전 1월에 받았어요. 받고서는 작가님 한번 우리 가족협회에 오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네 갈게요. 그래서 끊고서는 답도 안 드리고 2달 동안 그걸 씹었어요. 너무 압도적인 시간을 보낸 걸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항상 붙어있던 건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 작가협회 활동을 하고서 세월호 참사가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있고 가족들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는 그래도 꾸준히 뉴스는 챙겨봤던 사람이니까 이 10년의 기록을 한다고? 그거를 작가 기록단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어떤 마음으로 부탁했을까 곱씹어 보니까 마치 거절도 못하겠어서 한 2달 동안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좀 씹고 있다가 또 이제 3월달쯤 되니까 그래도 작가님 한번 오셔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8주기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2달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4월 마지막 주인가 이제 가서 이제 뵀는데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게 저희는 그냥 백서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읽는 백서를 쓰고 싶어요. 저희가 그동안 저희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던 백서도 그렇고 재난참사 관련한 백서들이 대부분 책상에 꽂혀 있거나 정부 관공서 책상에 놓여져 있지 시민들이 읽지 않는 백서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읽고 싶은 백서를 만들고 싶다고. 근데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비를 겪고 왔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내비치기에는 자신들도 좀 부끄러우니
그나마 우리 사정을 좀 아는 작가님들이 들으면 그나마 그 얘기를 하는 우리도 덜 부끄럽고 이 시간을 같이 만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 거니 말 거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너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 같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일 같아서 와서 저희 작가 이력도 아까 인사했던 친구들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고서 내렸던 결론은 가족분들이 어렵게 내미셨던 손을 우리가 지금은 붙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좀 잘 기록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의 목표는 10년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해자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이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다 같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을 밀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도 움직여지고 사참위 관련한 법도 만들어지고 사참위도 이제 활동이 종료됐던 시점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생명안전공원 만들겠다고 쌓아오셨는데 생명안전공원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시간 정도면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이 가족협의 운동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평가도 하고 그 안에서 전망도 내놓으면서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 부모님들과 같이 지난 시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평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덥석 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매일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안다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순범만 만났으니까 순범만만 이 얘기하고 호성원만 또 저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싶고 250명 중에 저희가 한 100명 넘게 만났는데 100분이 또 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분이 그 사건을 겪어왔던 자리가 다르고 그때의 마음이 다르고 그때 느꼈던 경험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봤던 진실, 저희가 봤던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한 편린에 불과하고 되게 단편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엄두가 안 나는 2년의 시간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세월호 참사 작가들 같이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책이 어쨌든 북콘서트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편히 주무실 수 있겠네요. 이제 안 읽으셨다고 해서 나중에 몰아보실까 겁이 나요. 네, 그 책에 보면 정말 10년의 기록들이 소상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10년을 보내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0년은 가족들의 10년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10년이기도 했는데요. 이 10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좀 그 10년 동안 변화해온 나에게 상을 준다면 네, 어떤 상을 줄 수 있을까? 그 상의 문구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무대포상. 너무 잘 어울리네 어머니랑. 네. 그래서 주위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너는 애 보내놓고 네 삶이 틀려진 것 같다.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용기로 그러고 다니고 있냐?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무대뽀? 궁금하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물어봐야지 그 궁금증을 풀리잖아요. 그것은 그냥 내 아이, 우리들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무대뽀상을 저한테 주고 싶어요. 네. 네, 무대뽀상 수상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이 찍어주세요. 저는 노력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상. 장거리상은 제가 홍성에서 안산까지 거의 매일 왕복 3시간? 거의 4시간을 왕복해서 다니는 거를 8년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대단한 상.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냥 상관함을 하시는 걸로. 작가님
중에서는 어떤 상을 드리고 싶은 제가 저 원래 이제 대본을 받고서 질문을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상을 드려야 되지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독창적이지 않은 저희 작가극본 방에 올렸습니다. 두 분한테 어떤 상을 드리면 좋을지 창의적인 답변을 급구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3개의 답이 왔어요. 근데 이 상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까 싶은 상인데 우리 편집자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한 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 인양상. 우리의 정신의 바다에서는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세월을 모른다상.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것은 그저 몇 개의 파편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렇게 흡족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네, 손을 흔드시는 건 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상을 찾았습니다. 신호성상, 권순범상.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자식의 이름을 딴 상을 하나씩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려고 애쓰셨고 10년을 결국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 마음에 드시나요? 제일 좋은 네. 그리고 이제 10년을 또 지나오니까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또 담겼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나 이제 이거는 내가 좀 하면서 서운했다. 뭐 이런 거. 서운했던 사람, 서운했던 일.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너무 원망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실 10년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와 있지만 때로는 그들 속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진짜 많이 힘들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풀어야 되는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도보 순례를 했죠. 20박 21일을 하고 병원에서 내가 한 20 며칠을 있으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도보를 하면서 이제 그게 서서히 해소가 되면서 제가 그 내가 속상해했던 이제 같은 방을 이렇게 나눠졌어요. 도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도보를 하니까 나눠졌는데 그 방을 딱 가서 딴 데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그 방을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있는 방을 들어가서 그냥 말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 온몸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그날 이후로 확 풀렸어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사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프다고 꽁꽁 앓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나 이래서 상처받았어 라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골마 터져보려고 그래요. 골마 터져. 그래서 굉장히 한 몇 년을 아프다가 드디어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고 그렇습니다. 호성 어머니 얘기 전에 제가 얘기할까? 순범 어머님 이제 서운한 건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죠. 제가 사실 이 백서를 쓸까 말까 막 고민을 했을 때 제가 호성아 어머니가 해주셨던 얘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들한테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천 개의 사건을 어떻게 치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그 워크숍을 계속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가장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운동에 도움이 됐던 사건, 걸림돌이 됐던 사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다는 이런 걸 같이 뽑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부모님들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백서를 쓰길 바라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호사모님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 혹해서 쓴 건데. 어머니 뭐라 썼냐면은 솔직하고 객관적인 백서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니 솔직하고 객관적인 백서는 왜 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운동에 대해 평가받고 싶다고, 평가받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야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게스트 조업에 대한 걸 제가 알고 나서 드디어 됐다. 내가 가서 꼭 한마디씩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백서를 쓰면 세월호 가족협의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한 150가정 되시거든요. 그러면 인터뷰를 다녀도 150가정을 다 할 수도 없고 책에 다 같이 담길 수가 없어요. 책은 사실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 분한테 2페이지씩만 들어도 300페이지가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썼는데 우리 수모님이 삐지신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왜 내게 조금밖에 안 나와?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서 잠을 못 잤다고. 제가 가족협의회에 가서 어머니를 뵙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비가 막 오는 날이었거든요. 보니까 어머니 차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세요 어머니? 차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화나셨다면서 했더니 어머님 됐어 가. 그래서 어머니 창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 됐어 이렇게 어머니 창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어머니 진짜 10cm 오르셨어요. 비가 왔잖아요. 네. 10cm를 열고 코를 이렇게 뒤밀고 문을 닫으면 돼서 어머니 속상하셨다면서요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속상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운동을 같이 했는데 내 얘기가 그게 안 들어가냐. 제가 어머니 그렇지 않고요. 어머니 얘기 많이 들어갈 건데 왜 안 뺐는지 몰라. 우리 홍 원장 내가 가서 얘기해줘야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 30분 동안 비 오는 날 주룩주룩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차문을 열고 타라고 들어가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과를 하고 왔거든요. 그 집에 가서 원고를 막 들춰봤어요. 어머니 얘기가 가장 많은데 어머니 안 읽으신 거야. 어머님이 저희가 그 10분까지 목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너무 이제 1분만 읽고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야 손보 엄마 얘기 이렇게 넣었다가 다른 어머님들 아버님 너무 서운하겠다. 이래서 이제 빼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꼭 어머니 보면 내가 꼭 이 얘기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얘기해.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바쁘기는 했지만 다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이렇게 앞부분을 못 본 거예요. 제가 거기를 참석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한 7편인가 7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원전 작가가 또 하는 말이 그 말을 그냥 했으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했을 텐데 뭐 애써서 잘 썼는데 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삐졌어요. 그래서 내가 문도 안 열어줬어 진짜로. 근데 다 오해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풀려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말을 안 하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화가 나도 그냥 들이대야 돼요. 들이대고 그 다음날도 화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막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정말 미쳐서 탈탈 뛰어버리겠어요. 어떻게 하지를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싸지 마요. 네, 이제 털어요, 털어. 네, 두 분이 이제 오늘 터는 걸로. 혹시 네 어떠셨어요, 호성 어머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짧게 하나만. 말할 수 있다. 왜죠 우리 작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듣고 보니까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반영이 시킨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민낯을 보여준 거 아닌가. 왜 저러시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그래서 또 우리 순모 어머니 얘기도 들었습니다.
홍 작가님 얘기를 하니까 홍 작가님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안 그러실 텐데 막 또 하게 그래 서운하겠네. 예, 그런 얘기도 이제 나눴는데 손나고 저가 조금 약간 길게 가지를 못해요 성격이.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너무나 저가 뭐가 잘났다고 막 가족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막 가서 소리 지르고 투쟁하고 막 미치듯이 가족이랑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족들 보니까 맥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공방에서 우쭈쭈 앉아서 만들기를 하고 그중에 지금 만들기 할 때냐 뭐냐 막 그러죠. 혼자서 다니니까 옆에서 도대체 저 엄마는 소리 지르는 엄마는 뭐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저한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엄마들은 조용히 있는데 혼자서 이러면 안 된다 막 소리 지르고 이리 팔딱 저리 팔딱 막 그러니까 저 곰곰이 생각을 했죠.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잠을 몇 시간 자고 혼자서 울고 혼자 생각하고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애아빠가 이제 자기한테 스트레스 준다고 막 나한테 막 뭐 퍼붓죠. 그러려면 활동하지 말아라 막 그러시게. 근데 약간 조금 해결 방법이 그렇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사람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의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이게 틀리구나. 예, 아픈 유가족들도 나처럼 팍팍 뛰면서 이렇게 이것을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스트레스가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근데 나하고 틀리다고 그 인정하지 못하고 왜 저러고 있냐. 답답하다. 우리는 뭐 전진해야 된다. 막 그렇게 소리 질러야 돼. 분노가 사라졌다. 막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 도대체 저 엄마 뭐냐. 열심히 하는 거라는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 새롭게 앞을 나가고 싶다. 이게 막 붙잡고 얘기하니까 또 그게 반영이 너무 막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을 백서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생각하는 백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백서가 백서는 이렇게 고귀하지 막 있잖아요. 신비스럽고 그런데 가협에 활동하는 그 부모들 다 까발린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이 책이 잘 팔리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팔려가지고서 소문 다 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베스트셀러. 네, 이런 김에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많이 알려지고 사실은 하나의 그냥 피해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다양한 삶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